제가 좀 주식에서 기본 이론, 좀 어려운 말을 써가는 기본 이론 한 3개 정도만 알면 웬만하면 대화가 다 되는 거. 그걸 오늘 확실히 좀 주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4가지 개념만 좀 확실히 알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교육적으로도.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을 아직 안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해서 좀 손실 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식은 진짜 이거는 손해보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식시장이 존재한다는 건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이에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지 않는 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요. 자석료를 파는 피라미드 판매가 사라졌죠. 왜? 그게 수익사업으로 영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소득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 100년, 200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1년, 2년, 3년 연평균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작은 수익을 확실한 큰 수익을 포기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걸 정확히 기억하세요. 확실한 거는 위험이 없다 또는 낮다. 불확실한 건 위험이 높다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눈앞에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을 그냥 줄까? 아니면 나랑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20만 원 줄게. 지면은 빵원이야.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좀 도박성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재밌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 금액을 더 키워보자고. 여러분들이 전 재산이 10억이에요. 너 그냥 10억 갖고 있을래? 아니면 나랑 가위바위보해서 나한테 이기면 내가 20억 줄게. 가위바위보 지면 나한테 10억 내놔. 나는 돈 많으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0억이 전 재산인 사람이 이 게임을 할까요? 절대 안 해요. 하면은 진짜 머리에 총 맞으니지. 그잖아요. 10억으로 20억 됐을 때의 기쁨보다 10억으로 빵원 됐을 때 슬픔이 100배 크단 말이야. 10억으로 빵원 되면 한강 가야 돼. 10억으로 20억 되면 그냥 내가 국산차 타다가 그냥 조금 괜찮은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외제차 타는 거야. 그거 안 타도 살 수 있어. 확실한 10억과 자 보세요. 이게 불확실한 얼마일 것 같아요? 불확실한 10억이에요. 왜? 기대값이 0.5%. 기대값이 0.5%. 빵원 10억. 안 한다며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 줄게. 지면은 돈 다 내놔.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빵원 되면 한강 가기 싫어. 근데 약간 수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좀 보는 사람은 할 수도 있어. 왜? 30억에 곱하기 이기랑률은 0.5니까 15억이에요. 이거는 불확실한 15억이라고. 확실한 10억과 불확실한 10억은 무조건 모두가 확실한 10억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확실한 10억과 불확실한 15억은 위험의 태도에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15억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빵원 되면 나는 한강 가야 돼. 난 죽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불확실한 15억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성향 차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성향 차이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더 큰 금액이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확실한 돈이 은행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금리는 빵원이 안 된다니까. 은행 금리는 무조건 원금 보정되고 이자도 줘요. 뭐 1년에 1%를 주든 2%를 주든. 근데 주식시장은 원금 보정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빵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2배를 벌 수도 있고. 근데 평균값으로 해보니까 무조건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평균값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나의 주식 실력이 은행 실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 실력이 어디 있어? 그냥 은행 가갖고 저금하면 다 똑같은 이자 주는데. 근데 주식 실력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주식 실력은 누군 크고 누군 작지 않네. 주식 실력이 평균값 이상이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심지어는 시장 평균 수익률도 은행 금리보다 높다니까. 근데 왜 사람들 중에 야, 그 주식 다 망하는 거 하지 마. 그 사람들은 은행 금리만도 못한, 심지어는 원금을 훼손시키는 투자를 한 거죠. 그게 가능한 시장이니까, 불확실하니까. 나는 적어도 평균만 해도 은행금리보단 높고 평균보다 한참 위에 100명 중에 1등 100명 중에 1등에 포함 안 돼도 돼. 100명 중에 한 20등 안에만 포함돼도 은행금리보단 안정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주식시장이란 얘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논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안 그러면 그 시장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위험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그 시장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가장 위험 큰 게 뭐야? 사기꾼들이잖아. 사기꾼들은 수익률을 1년에 100% 주죠. 100% 줘요. 200% 주는 사기꾼들도 있어. 그 사기꾼들한테 돈 맡기면 100% 받을 수도 있지만 빵원이 대량률도 굉장히 높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1년에 100%를 왜 주겠어? 안 주고 난류락률이 크단 얘기예요. 그걸 감수하고 맡기는 거야. 1년에 나 100% 줄게 하면 1년 안에 저 새끼가 도망갈 확률이 몇 %일까? 재수없게 빵원이 될 수 있네. 알고 맡기라고. 그거 모르고 맡기는 바보지. 그래서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저는 모르는 사람들. 사기에 걸려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툭툭 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알고 맡겼으니까. 1년 안에 2배. 내가 재수 좀 받을 수도 있는데 빵원 될 수도 있겠네. 실제로 빵원 됐으면 재수 없었네. 이건 정상이야, 정상. 알고 맡겼으니까. 근데 1년 안에 2배? 철석까지 믿고 있다가 빵원 됐네? 파보지. 당연히 그럴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2배를 주지. 안 그러면 2배를 왜 줘요? 은행에서 1%를 주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 기본이다. 주식시장은 은행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평균값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뭐냐면 그렇게 위험하니까 최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막 상장 폐지가 되고 반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를 무수히 저는 봐왔어요. 그러면 한 종목만 사면 그 위험에 그냥 노출이 되잖아. 그럼 적어도 몇 종목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위험이 낮아지죠. 상장 폐지가 되고 반토막이 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나 요즘 주식 스트레스 받네. 야, 너 뭐 갖고 있어? 근데 나 뭐 어디에 몰빵했어. 막 혼내면 돼. 큰일 났다. 내가 대표님한테 맨날 수업 듣는데 너 같은 애가 큰일 나는 애야. 너 그거 뭐 공부는 하긴 했니? 그 한 종목 망하면 어떡할 거냐. 이건 안 망해. 이건 안 망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는데. 예전에 LG카드도 망했고 삼성 자동차도 망했어요. 심지어는 대우그룹이 망했어. 안 망하는 게 어디 있어. 삼성그룹이 아주 건재할 때 삼성 자동차가 망했다고. LG그룹이 아주 건재할 때 LG카드가 망했다고. 안 망하는 게 어딨어, 안 망하는 게. 그래서 한 종목을 사면 너 바보구나, 공부해야겠다. 분산투자가 기본이야, 기본. 분산투자 이유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아까 말했던 지인들의 상담 중에 이런 게 있어. 나 한 20% 남았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100% 이렇게 말합니다. 반만 팔아. 반만 팔아. 가장 정답이에요. 반만 팔아. 만약에 20%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팔지 마!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팔아! 그랬다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근데 반만 팔아 그러면 올라가면 할 말 있잖아. 야, 너 반만 팔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반 남아있지? 떨어지면 야, 너 반 이익 실현했잖아. 너 내가 그때 반 팔라고 했을 때 안 팔아갖고 지금 어느 쪽도 다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에요. 아까 분산 투자가 종목의 위험, 한 종목에 몰빵하면 큰일 나니까 3개, 4개, 5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똑같아요.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 때는 그 가격으로 사고 그 가격으로만 팔아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는 거잖아. 근데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3번에 팔고 3번에 사고, 그게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자들 중에 나는 종목은 그래도 좀 이렇게 뉴스도 보고 뭐 리포트도 봐서 좀 잘 고르는 것 같은데 타이밍을 못 잡겠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땐 딱 이 말만 하면 돼요. 야, 그거 타이밍 누가 잡냐? 신이 아니고. 그냥 3분의 1씩 사고 3분의 1씩 팔면 되잖아. 그게 원래 제일 주식 잘하는 사람들 전략이야. 우리 대표님이 그랬어. 슈퍼게임도 그렇게 한대. 그럼 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한 30분 남은 동안 이걸 할 건데, 사실은 포트폴리오 상담이 훨씬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그 고객한테 보험 증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할 때 전체를 보고 하지 않나요?
그잖아요. 전체를 보고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이거 한 달 보험료가 얼만데 여기선 좀 줄이고 여기선 늘리고 전체로 봐주잖아요. 그게 당연히 기본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주식 종목을 궁금해하면 사실은 더 정답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특히 우리는 서비스업이니까 나 갖고 있는 종목 진짜 궁금해 죽겠네.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하면 딱 거기다 대고 한 종목 잘 사고 한 종목 잘 팔면 뭐예요? 포트폴리오 분석을 받아야죠. 그럼 어디서 받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드리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배움 어렵지 않아요. 보험 교육 받아서 보험 다 리모델링 하는 거 어떻게 또 알잖아. 잘 모르면 지점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듯이 포트폴리오 교육을 잘 받고 분석 교육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면 나나 조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서동국장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과 종목 분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종목 분석은 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이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상담해 줄게. 그게 종목 분석이에요. 종목 분석을 하려면 3박자를 다 알아야 돼. 삼성전자가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수익성도 괜찮고 어쩌고 저쩌고 재료를 봤더니 요즘 리포트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가 하향을 하고 요즘 디램 좀 가격 좀 다운되고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재료상으로 차트를 봤더니 완전 망가졌네. 그래서 원래 좋은 회사인데 좀 차트가 붕괴됐으니까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종목 상담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이거 한 종목 사냐 파냐가 네 인생에 큰 차이는 없어. 주식 잘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어야 돼. 포트폴리오 내놔. 내가 분석해 줄게. 자, 그럼 포트폴리오 분석은 어떻게 다르냐면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고 A, B, C, D, E, F, G, Z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다 받아오는 거예요.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까지. 그러면 그걸 만약에 분석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그렇게 해주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삼성전자 상담?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수요일날 댓글에다 쓰면 돼요. 삼성전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삼성전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부지기수야. 근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주는 그런 방송이나 콘텐츠는 제가 알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실전 전문가, 실전 투자 잘하면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방송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실전이 아니에요. 방송을 위한 방송용. 방송용이니까 이런 게 깔끔하지. 삼성전자 좋아요, 나빠요. 실제 사람들도 그걸 궁금해하고 사람들도 이걸 궁금해하고 그래서 방송 전문가들도 이걸 상담해 주지만 실제 그 사람의 주식 투자 장기 수익률에는 한 종목의 상담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포트폴리오 분석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제 할 때 종목, 투자 비중 사실은 이 두 개만 있으면 포트폴리오 분석은 다 돼요. 근데 만약에 종목 상담까지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면서 종목 상담까지 좀 자세히 할 정도면 매수가나 매수 일자까지 알면 더 좋죠.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것만 알아도 돼. 종목과 투자 비중. A, B, C 세 개를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50%, 네이버는 20%, 카카오는 30% 이것만 알아면 된다고. 근데 거기서 좀 더 자세히 할 거면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에 샀어, 언제 샀어 여기까지 알면 좀 더 자세히 아는 거고. 그럼 이 정도를 이제 받았어. 그럼 체크사항은 첫 번째는 종목 숫자예요. 종목 숫자. 이게 실제 제 상담 그 플로우예요. 이게 상담을 받잖아요 많이. 그런데 종목을 딱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 기억에 90개 갖고 오신 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말했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종목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 90개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거의 1%씩 샀다는 얘기예요. 자기 투자 비중에. 그러면 1억을 해도 한 종목에 100만 원씩 산 거야. 그 한 종목 한 종목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100만 원으로 2배 벌어도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 종목을 잘 샀냐 못 샀냐를 뭘 분석을 해. 시간 낭비지. 그냥 혼내면 돼. 90개를 적었으면 그냥 혼내면 돼. 보자마자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큰일 났네요. 아무 종목 이거는 종목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거면 가세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종목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100개 갖고 있으면 1%씩 100개 산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 종목에 100만 원어치 사서 100억 정도 해야지 한 종목에 1억 샀겠다. 100억 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끼케야 1억 하는 사람이야. 근데 100만 원씩 100개를 샀단 말이야. 종목을 무엇을 샀는지는 중요하지도 않네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종목. 그 많은 이유도 뻔해. 이 사람이 사라는 거 저 사람이 사라는 거 다 사고 아직 하나도 못 팔았기 때문이야. 그럼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도 못 팔 것이고 앞으로 또 이 사람이 사라는 거 저 사람이 사라는 거 계속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언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강수를 두면 돼. 이렇게 할 거면 나랑 주식 얘기할 필요도 없다. 네 맘대로 해라. 평생 그렇게 살아나. 근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10개만 남기고 다 팔아.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잘 주식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개 사는 사람들은 답도 없어. 한 개 산 사람. 포트폴리오 분석해 줄 테니까 종목 적어와 그랬더니 삼성전자 비중 100%. 그러면 또 혼내면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차라리 은행에 넣어놔라, 야. 그게 뭐 주식 투자니, 그게. 그래서 종목 숫자가 중요하고요. 저는 한 3개에서 한 15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는 뭐에 연동되냐? 100% 금액에 연동된다고 보면 돼요. 금액.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정말 뭐 100만 원밖에 안 한다. 100만 원 한 종목 사면 어때? 그 100만 원 없어도 그만. 종목을 많이 사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는 이유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했대. 100만 원 빵원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강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한 종목 하라 그래.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한 1억을 하는데 한 종목 했으면 야, 너 1억 없어도 돼? 물어보세요. 너 1억 빵원 돼도 돼? 그럼 아마 왜? 이거 빵원 되는 종목이야? 모르지. 빵원 될 수도 있잖아. 100만 원 하는 사람한테 이거 빵원 돼도 돼? 나 돼. 이럴 거 아니야. 자존심 있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 하는 사람 넷도 한 종목을 사든 두 종목을 사든. 근데 적어도 뭐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이상 하면은 그래도 한 3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 제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종목 숫자도 한 10개까지가 적당해요. 뭐 예를 들어 한 2, 3억, 5억 이 정도까지도 10개까지 적당한데 또 의외로 가끔씩 구치가 큰 고객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막 20억. 20억 하면 10개 하면 하나에 2억씩 들어가도 20억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종목이 막 15개, 20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수록 종목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한 3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걸러지는 거지. 여기를 범위를 벗어났을 땐 야, 너 몰빵하면 안 돼. 야, 너 무슨 30개나 갖고 있니? 무슨 백화점이니? 백화점도 아니고 다이소야, 다이소. 백화점과 다이소의 차이는 백화점은 그나마 명품 주식을 30개 갖고 있는 건데 다이소 계좌는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만 한 30개 갖고 있어. 다이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다이소는 이제 막 구박하면 돼. 너 어디서 이런 거만 갖고 있어. 너 큰일 났다, 야. 투자 비중은 또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어. 투자 비중을 보면 10개를 갖고 있는데 10개를 갖고 있으면 평균 10%씩이에요. 평균값은. 근데 10개를 갖고 있는데 한 개는 90% 갖고 있고 나머지를 1%씩 9개를 갖고 있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그냥 한 종목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마도 10개를 갖고 있는데 한 종목 90% 갖고 있고 1%씩 9개를 갖고 10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 종목에 몰빵했는데 뭐 잔액이 좀 남았겠죠. 주변에서 야, 이것도 사봐 하니까 그래? 그거 한 100만 원 사볼까? 10만 원 사볼까? 이래갖고 종목 많아진 거야. 몰빵 쳤다가 뭐 또 주변에서 이거 사봐 그러면 그래 나 한 100만 원 잔액 있는데 하고 산 거겠지. 그냥 몰빵하고 똑같아요. 그런 투자 비중이라면.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균등한 게 좋아요. 1억으로 5개 갖고 있다면 2천만 원씩 5종목. 1억으로 10개 갖고 있다면 1,000만 원씩 10종목. 그게 좋아요. 그래야지 분산 효과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분산을 하는 이유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건데 투자 비중이 너무나 다르다면 위험이 그렇게 안 낮아져.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이 사람의 실력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너 포트폴리오 제시해봐 했는데 종목을 막 30개씩 적어주고 투자 비중도 막 30개 중에 하나는 50% 하나는 1% 막 이러면 아유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뭐 그러면 돼요. 구박하면 돼. 야, 그 돈을 갖다 버려라 야 막 이러면서 구박하면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복 여부예요. 중복 여부. 포트폴리오는 분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 위험이라는 건 불확실성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들이를 하는데 음식을 하기 싫어서 배달을 시켜 먹을 거야. 친구 10명을 불렀어. 10명을 불렀으면 아구찜도 뭐 한 3인분 시키고 중식도 한 3인분 시키고 갈비찜도 한 3인분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0명을 불렀는데 중국집 3군데에다가 A에다가 탕수육 갖다 주세요. B에다가 탕수육 갖다 주세요. C에다가 탕수육 갖다 주는 미친놈 있어 없어? 웃잖아. 그게 미친놈이잖아. 미친놈이에요. 10명을 불렀는데 중식당 3군데에다가 탕수육 세트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그 애들한테 탕수육 3세트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다 다른 집에서 샀다? 그럼 걔네가 이제 가서 그 다음날부터 연락 안 하지. 미친놈인 줄 알고. 이 주식도 똑같다고요. 주식도 똑같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선 서로 다른 일식집, 중식집, 한식집에다 시켜야 되는데 중식집에다만 시켰다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그 꼴이라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삼성전자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로 끝나잖아요. 나는 삼성전자 몰빵했어. 그거 뭐 참 좋기도 하겠다 이거 몰빵이. 나 뭐 갖고 있니? 포트폴리오 좀 적어와봐. 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또 뭐 반도체 중소형주랑 하고 반도체만 10개 갖고 있대. 똑같이 움직이는데 볼까요? 삼성전자 이렇죠?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걸 왜 같이 갖고 있냐고. 왜 짜장면을 두 군데서 똑같이 시키냐고. 그게 짜장면이 짜장면인데.
리첸 짜장면이나 저기 무슨 어디 무슨 천리양 짜장면이랑 똑같은 짜장면이에요. 소스 맛만 좀 다르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똑같다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비슷하게 움직여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 갖고 있는 것도 중복이에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중복이에요. 그럼 중복의 의미를 알겠죠. 우리가 카테고리를 음식점 쿠팡이츠나 뭐 배달 거기에 보면 카테고리별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뭔가 시키고 싶을 때 중식, 한식, 양식, 분식 나오잖아. 거기에서 한 군데씩 시켜야지 집들이가 될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짤 때도 카테고리별로 사면 돼.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사면 된다고. 자동차, 건설 뭐 이렇게 사면 돼. 근데 반도체만 10개 샀어요. 제약 바이오만 10개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만 분석해줘도 이런 분석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한 서비스를 받았구나. 이 사람이랑 주식하면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복 여부는 결국은 업종별 배분하고 똑같아요. 업종별 배분. 그러면 아까 종목 숫자랑 이 업종 숫자랑 같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억 하면 뭐 한 5개 갖고 있으면 되잖아. 2천만 원씩 5개. 그 2천만 원 5개가 종목 숫자였잖아요. 그 5개의 종목은 결국은 5개의 업종일 거예요. 그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5개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이 갖고 있다. 또는 기아차랑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같이 갖고 있다. 안 된다고. 5개의 종목을 갖고 있으면 5개의 업종을 갖고 있는 게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포트폴리오 분석이 다예요, 다. 여러분들 주변에 받았는데 종목이 30개야?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한 개야? 야, 너 그거 망하면 어떡하냐? 삼성전자 요즘 빠지는 거 봤지? 이거 누가 못해? 다 말할 수 있잖아. 또, 야, 투자 비중이 막 10개 갖고 있는데 하나만 막 70%야. 야, 너 이거 무슨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없어. 그냥 초보됐던 n분의 1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중복 여부. 요게 이제 업종을 아느냐 모르냐인데, 뭐 처음 보는 종목은 모를 수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똑같은 건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반도체 회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비슷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얘가 한 5개를 갖고 있는데 비슷한 걸 2-3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죠. 야, 너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 차라리 하나 갖고 있어. 뭐 2개를 갖고 있냐. 똑같이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이는 거조차를 이해를 못하면 주식 공부가 진짜 안 돼 있는 사람이야. 너 차트 봐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똑같이 움직이고 현대차랑 기아차랑 되게 비슷해. 카카오랑 네이버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그냥 대표 종목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이게 중복 여부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종목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으로. 있어요? 말해봐요. 일단 다 말해야지. 당연히 포트폴리오 분석은 종목을 다 들어야 돼요.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현재, 카카오, PI 첨단 소재, 원익 IPS, 알체라, 모비릭스, 제노까지입니다. 아, 욕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말한 것들이야, 다. 이거 욕할 수가 없는 포트폴리오인데? 이거, 욕할 수가 없는 포트폴리오야. 이게 지금 8월의 성장주인데? 그런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 아까 말했던 여기에로만 할게요. 금액을 물어보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냥 5천이라 할게, 5천. 그럼 5천만 원을 하는 사람한테 이 종목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받았어요. 8개의 종목 숫자. 그 아까 말했던 숫자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3개에서 15개는 그냥 적당한 숫자라고. 그럼 이제 투자 비중을 혹시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요? 투자 비중. 삼성전자는 거의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가 37%입니다. 1%. 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면 평균값으로는 12 정도잖아요. 그럼 12% 딱 12%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뭐 10에서 15% 정도씩이 가장 평균값의 포트폴리오겠죠. 그러면 얘는 아까 말했던 50만 원 남았는데 이거 그냥 사볼까 작전주래네 뭐 이런 거였으니까 뭐 작전주 재미삼아 샀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건 너무나 벗어나 있죠. 굉장히 물어보면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니? 여기 우선주로 배당 투자를 한 건지 뭐 이제 거기가 좀 포인트가 될 거고 투자 비용이 너무 다르니까. 그 나머지는 적당해요. 10에서 15 정도니까 뭐 이런 거 너무 조금이네. 이제 요런 차트가 아마 좀 좋을 거야 지금. 그럼 야 거봐 네가 이거 조금밖에 안 사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돈 한 번 내면 돼요. 이게 차트를 딱 봤는데 이게 아마 제일 잘 움직였을 거예요. 지금 차트 내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잘 움직였는데 평균 비중보다 적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분석 마지막에 뭐 한 줄 평 쓸 때 이렇게 좀 투자 비중을 이렇게 좀 너무 편차 있게 했는데 낮은 포트폴리오 비중인 PI 첨단 소재는 잘 움직이고 엄청 높은 포트폴리오 비중인 삼성 우선주는 못 움직였잖아. 지금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벌써 그 비중 실패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비중을
내용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요거 한 다음이 이제 직접 종목 분석이에요. 종목 분석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3박자 분석법으로 하는 그거예요. 딱 종목을 들었을 때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기사도 찾아보면 돼요. 그게 좀 더 어렵죠. 근데 이게 더 쉽다니까. 쉬운데 더 중요하다고. 어쨌든 어제 이제 부자학교를 했는데 AFPK 자격증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윤호도 그것도 뭐 생각 있다고 해서 내가 시험 붙는 방법 이런 거 말 몇 번 했는데 뭐 세무사 시험은 변호사 시험보다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빨리 붙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근데 노하우는 뭐냐면 시험은 100점 만점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100점 만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70점만 맞으면 된대. 그럼 문제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25점씩. 어떤 시험이든 한글만 알면 누구나 맞히는 시험이 나와요. 이거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책을 볼 때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네. 그냥 한번 보고 다시 안 보면 돼. 누구나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이건 그냥 찍으면 돼. 근데 공부할 때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공부해도 어차피 틀리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어려운 내용은 공부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해가 가도 시험에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그럼 제일 좋은 건 어려운 거 안 보면 돼. 시험 공부 안 하면 돼. 어차피 틀리니까. 그럼 내가 맞춰야 될 건 누구나 맞추는 것과 공부하는 사람이 맞추는 게 이제 50점인데요. 쉬운 거 공부한 사람이 맞추는데 쉬운 게 25점, 어려운 게 25점.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이 맞추는 것들만 하면 되는데 이 얘기가 왜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종목 분석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하면 이제 같이 익숙해지겠지만 누군가의 종목을 분석해 준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쉽게 하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더 어렵겠죠. 근데 그거를 잘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야 이거 누가 사라 그랬는데 사야 돼 팔아야 돼. 그걸 종목 분석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야 그거 왜 사냐 그런 거.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너 큰일 날 소리라는 그 찌라시 보고 뭐 그 왜 사래 그 사람이 올라간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사면 어떡하냐고. 종목 분석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나의 대다수의 종목 상담은 이런 식입니다. 지인이 전화 왔어. 야 정윤아 이거 사도 되니? 아유 끊어 임마. 그게 나의 종목 상담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하라니까. 종목 하나보다 포트폴리오 전체가 중요해. 네 그거 하나 사고 파는 게 뭐가 중요하니? 네 인생 바뀔 것 같아? 포트폴리오 운용 능력이 중요한 거야. 다 적어와봐. 그럼 되잖아. 야 너 그렇게 주식 잘해 니네 대표가? 그럼 너 종목 찍어줘봐. 찍어준 거 보내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찍어줬잖아 지금. 보내주라고. 됐죠? 종목 상담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적어왔어? 이렇게 하라고. 이거 어디가 어렵냐고. 종목이 너무 적으면 야 너 몰빵하면 큰일 난다. 습관된다. 너무 많으면 이 다이소 계좌야. 투자 비중이 다르면 야 너가 많이 실은 거 그거 떨어졌잖아. 근데 조금밖에 안 산 거 많이 올랐네? 투자 비중 실패야. 원래 초보 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n분의 1로 사는 게 좋아. 중복. 그럼 중복 한번 볼까요? 여기서의 중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희 주관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제 종목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성장주 라인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성장주 라인. 왜냐면 제가 성장주를 매달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니까 우주항공, 게임주, 메타버스, AI,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거 개별주 약간 대선 관련주 쪽,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러니까 약간 거의 다 성장주 쪽이죠. 그럼 이 성장주가 아닌 업종들은 뭐예요? 성장주가 아닌 업종들은 뭐 금융주랄지, 건설주랄지, 아니면 철강주, 아니면 음식료주,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런 건 뭐 성장주 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게 단점. 완전히 중복이라고 한다면 삼전후하고 원익 IPS는 어떻게 보면 같은 반도체니까 중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왔을 때 뭐 포트폴리오 분석은 투자 비중 실패네요. 많이 실은 건 안 올랐는데 뭐 이렇게 올랐네요. 그리고 업종별 배분은 적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반도체가 좀 중복입니다. 원익 IPS는 정리해 주세요. 또는 삼전 우선주 비중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더 친하고 더 VIP 고객이라면 종목 상담까지 하는 게 좀 더 좋죠. 그럼 여기서는 종목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삼전후 투자 비중을 줄여주세요. 원익 IPS 파세요. 그리고 적어도 얘는 뭐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의미 없지만 한 요 3개 정도에서는 차트랑 이런 걸 비교해서 너무 성장주 비중이 높으니 예를 들어 이거는 파세요 또는 이거는 파세요 정도를 써주면 포트폴리오 분석을 정확히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기 중에 이제 하나를 장착시킬게. 주식 투자 인구도 많고 또 우리 회사에서 밸런스주의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감한 고객 중에 평생회원을 가입시켜도 좋고 또는 보험 판매를 위해서라도 접점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 회사 이런 포트폴리오 서비스 한번 받아볼래? 종목이나 다 적어와. 그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여기서 걸려버리면 막 혼내면 되고 좀 이렇게 혼내긴 뭐하네 하면은 이렇게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 업종급의 배분로 딱 넣어놓고 업종이 중복되면 업종 중복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 비중 축소하세요. 또는 투자 비중이 다르면 너무 높은 투자 비중 축소하세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까지 가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그거는 팩트로 깔 수 있거든.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봐서 말을 못하지만 만약에 10종목의 종목을 받았는데 재무제표를 다 찾아봤는데 적자 지속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적자 지속이야?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잖아. 한국선제는 적자 지속 기업입니다. 재료 때문에 갖고 있으면 그 재료를 좀 더 깊게 파악해 보시고 뭐 누가 소스를 줬으면 파악하라는 뜻이야. 크게 의미 없는 재료라면 매도하세요.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거는 숫자상으로 적자 지속을 하고 있거나 뭐 자본 잠식을 하고 있거나 또는 부채의 비율이 높거나 요 세 가지는 그냥 팩토로 깔 수 있어.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게 까면 되잖아. 또는 차트가 역배열. 3.5는 사실 차트가 역배열이거든요. 지금 역배열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트가 역배열인 종목들 중에 재무제표도 별로면 차트도 역배열인데 재무제표도 안 좋으니까 이 종목은 매도가 바람직해 보입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 정도로 쉽게 좀 하고 근데 쉬운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쉽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종목 상담 3박자로 어떻게 해야 되니 고민할 필요 없이 주변에 한번 주식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마 제가 말한 거에 대부분 다 걸릴 거야. 그러면 그런 거 쉽게 말하면서도 걔도 공감할 수 있거든. 우리 대표님 그런데도 이러면 안 된다는데 맞아 나도 그게 문제였어. 뭐 이러면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종목 상담 하나하나까지 가고 싶으면 3박자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3박자 중에서도 뭐 차트는 정배열, 역배열 정도만 구분하는 실력이면 되고 재료 가치야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 그 종목하고 관련 검색어 이렇게 하면 대부분 나와. 검색 기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료 분석 사실은 웬만큼 돼. 근데 재무제표에서 자본 잠식이나 적자 지속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거 이런 거 걸러주면 이제 안 좋은 종목들을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거 찌라시 벌써 3달 전에 나온 건데 캡처해서 보내줄게. 뭐 이거 갖고 그러니 야 이거 역배열인데 야 이거 자본 잠식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뭐가 안 좋습니다 빼면 포트폴리오 분석상 뭐가 안 좋고 A 종목 B 종목은 뭐가 안 좋네요. 그 정도면 뭐 최고의 분석이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업에 필요한 상담 능력이고 근데 이제 2주에 한 번 하면 매일 막 상담 능력만 해드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종목 3박자 분석하는 재무제표 또는 역배열 정배열 또는 뭐 재료 분석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계좌가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계좌가 있는 분들은 남한테 상담하기 전에 자기에 적용시키면 돼. 혹시 제가 아까 말했던 미친놈 아니에요? 짜장면집 3군데에서 시킨 거 거기에 해당됐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욕했잖아.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욕먹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라고. 내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에 해당됐다면 직접 본인부터 좀 수정해 나가시고 뼈에 깊숙이 각인시켜서 주변 분들 상담할 때도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웬만한 주식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 이런 상담을 못 받으니까 질 좋은 주식 상담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담도 상담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좌가 있었다면 요것만 지키셔도 아까 말씀드린 은행은 모두에게 똑같이 낮은 이자를 주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모두에게 서로 다른 평균값으로는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진리야. 이게 성립이 안 된다면 주식시장은 벌써 없어졌어야 된다. 그러면 주식 공부하기 싫으면 은행에서 1% 받는 게 맞고 내가 주식 공부를 해서 적어도 평균 이상만 되면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평균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1년에 20%, 30%, 50%, 100%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주식 운 아냐, 운? 왜 운이라고 하겠어요? 100명 중에 1명은 1년에 100%를 벌거든.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나는데 저 인간은 100%를 벌었으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위안을 해야 돼? 저 새끼 운 더럽게 좋네. 나는 운이 나빠서 원금도 까였는데 저 새끼는 운이 좋아서 2배 벌었네. 패자의 자기 위안이란 말이에요. 나는 평균값보다 안 돼서 원금이 까인 거고 쟤는 평균 실력보다 훨씬 좋아서 2배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2배 날 정도로 오버퍼폼이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평균값만 나와도 은행금리보다는 높고 평균값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1년에 20%, 30%는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옆에 있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주식에 대한 기본기, 재테크 같이 이렇게 해나가시고 주변 분들도 이렇게 좀 팁을 주시고 하는 수업을 한 달에 2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